지난번 편의점 미니스톱의 갑질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중장년층은 물론 편의점 창업에 뛰어드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다 보니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관련 문제 역시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황다인 기자와 함께 편의점 창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다인 기자, 이 주변을 살펴보면 편의점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편의점을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증거인데요. 이 국내 편의점 창업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 주요 편의점 프랜차이즈 창업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1년 2만 개이던 국내 편의점 수는 2020년 현재 5만 개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점포 수만 해도 4만 2천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거의 10년 새 2배 이상이 늘어난 셈이죠. 네, 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편의점 창업이 늘 수 있는 이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편의점 창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편의점은 크게 사업자가 직접 점포를 임차하는 가맹형과 본사로부터 점포를 받아 운영하는 위탁형으로 나뉘는데요. 사업자는 여유 자금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사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택이든 누구나 편의점 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편의점 업계에서도 관련 창업 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하며 창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의점 창업이 쉬우면은 또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편의점을 폐업할 때의 상황입니다. 우선 편의점 창업은 기본적으로 약 5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맺는데요. 이 기간 안에서만큼은 철저히 본사와 점주가 갑과 을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당한 계약이 많이 붙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되지 않아 폐점을 했을 경우를 고려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하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네,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에게로 돌아가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좀 피해 사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계약을 중간에 파기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파기를 하면 어느 정도 위약금 부담은 당연히 감수하는 게 마땅한데요. 바로 이 부당한 부담금이 원인입니다. 전 점주의 로스를 반영해 차감하거나 가치가 떨어진 악성 재고를 밀어넣으면서 상품대에서 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례를 취재한 결과 해당 브랜드의 편의점을 운영한 일부 점주들은 이로 인해 폐업 후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짊어지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본사와 계속 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점포를 열기 전에 본사에서 해당 리스크를 미리 고지해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의 경우는 24시간 심야 영업과도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인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 사정이 생겨서 심야 영업 단축을 요청할 때에도 말씀드린 선지급한 매출 장려금을 가만 없이 회수하거나 애초에 주기로 한 판매 장려금 지급을 갑자기 중단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분쟁조정협의회가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러한데요. 역시 같은 브랜드인 M사 점주가 심야 영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받아 본사를 상대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24시간 근무를 위반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를 근거로 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본사는 계약을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시간을 단축은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받았던 매출 장려금 1억 2천만 원 중 8,600만 원을 회수했고 현재는 점주의 공정거래위 신고 상태이며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업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있다면은 어떤 좀 해결책을 내놓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국내 편의점 업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GS의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신규 가맹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초기 미숙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점주들을 위해 장기 근속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이제 로스 문제죠. 동시에 불필요한 재고들을 점주가 이제 자유롭게 반품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덧붙이자면 CU의 경우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노무나 법률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마트24의 경우는 조건 없는 24시간 미영업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네, 업계의 이러한 노력들이 상상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점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매출 부진에 대한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 희망자가 창업 전 가맹점, 즉 매장 운영의 지속성과 평균 영업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매출이 부진할 경우 본사의 지원 사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여전히 편의점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아질 것으로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좀 확인하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황다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